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ADHD 약을 먹으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진다. 학부모들이 마약을 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먼저 그 말씀을 하신 대표님의 아들분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신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ADHD를 가진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의 시절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는 상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바꾸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DHD 약물과 마약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ADHD 약물은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자극제라는 이름 때문에 마약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ADHD가 있는 분들의 뇌에서는 오히려 이게 진정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ADHD는 뇌에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예요. 약물은 이 부족한 도파민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중요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에 복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세심한 문진과 필요에 따라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용량을 조절해 가며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ADHD 약물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오히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ADHD 약물이 뇌의 안정적인 발달과 성숙을 도와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위험한 경우는 정확한 진단 없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잘못 인식해서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용의 문제인 거죠. 저 역시 초기에는 식욕저하,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치료 용량에 도달한 후에는 부주의 문제와 그로 인한 불안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 예를 들어 방학이나 휴직 기간에는 복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독성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ADHD 약물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ADHD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를 가진 분들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도움받기를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뇌는 그저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저처럼 ADHD를 가졌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전략을 통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ADHD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